찬양을 부르는 학생들보다 들으시는 분들이 더 신나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비전을 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공룡과 성경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졸음을 깨면서 들을 수 있는 주제가 공룡과 성경입니다. 공룡과 성경에서 다루게 되는 건요, 공룡은 실제로 존재했었는가 합니다. 또 사람과 공룡이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가.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하죠? 공룡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공룡이 멸종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사람이 출현했다고 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과 공룡이 함께 창조가 됐거든요. 같은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자,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까? 공룡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욥기서에 보게 되면 공룡이 확실한 그런 동물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진화론에서는 공룡이 아주 오래전에 멸종했다고 하는데 화석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화석이 되지 않는 실제 공룡의 살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6,8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데 지금도 화석이 되지 않는 살점, 혈관, 심지어는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까지 사진을 찍고 있고 아미노산 배열까지 지금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과학은 공룡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이 공룡 이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시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뿌리 몇 개죠? 트리케라톱스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긴 티라노사우루스. 좋습니다. 자, 등에 골판이 있는 거요? 스테고사우루스. 자, 요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주제의 내용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공룡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고생물학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퇴골 하나가 지금 누구만 하죠? 사람만 한 이런 거대한 뼈화석이 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다리뼈 보셨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죠. 다리뼈의 절반만 보여드린 겁니다. 골반 위에까지 보면 굉장히 거대한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가락뼈 한 마디가 지금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 하나가 우리 손보다 더 크죠. 이거를 위아래 23개씩 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룡의 알인데 축구공만 하죠. 럭비공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공룡 알화석이 아니고 공룡 위에서 발견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석이라고 합니다. 공룡들 중에서 한 80%가 초식 공룡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들이 이 풀을 먹고 소화와 흡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같이 먹어서 위에 있는 근육이 이 돌에 의해서 으깨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풀들을 그렇게 해서 소화와 흡수를 도와준다 해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공룡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데이노 또 사우루스. 데이노하다는 얘기는 이제 무시무시하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처럼 보였어요? 도마뱀처럼 보인다. 이래서 무시무시한 도마뱀. 이게 이제 공룡이라는 신조어가 된 겁니다. 최초로 보고된 것은 1820년에 이 멘텔이라고 하는 아주머니, 남편이 이제 의사였는데 남편 왕진 따라갔다가 심심해서 동네를 둘러보다가 공룡 이빨 화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이빨. 그래서 이게 최초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공룡의 뼈화석들이 발견이 되면서 리차드 오원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처음으로 다이노사우루스, 공룡이라는 단어를 학명으로 이렇게 생물학계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전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까? 1841년 전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역사상 없었어요. 41년에 신조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공룡을 뭐라 불렀을까 궁금해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아주 질병에 효염이 있다는 그 용가루를 판매를 했답니다. 중의사들이. 그래서 거기서 가보니까 무슨 가루인가 봤더니까 공룡의 뼈 화석을 갈아서 용가루라고 해서 팔더라 하는 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아마도 다이노사우루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드래곤이라 하지 않았을까. 왜냐니까 우리가 용의 생김새를 보게 되면 뭐하고 닮았죠? 공룡하고 닮았습니다. 공룡은 아주 긴 꼬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중국의 12궁도 알죠? 자, 실존하지 않았던 동물이 뭐죠? 용입니다. 12띠 중에 나머지 11개는 다 실존 동물이죠. 그렇게 보면 용도 뭐였을 것이다? 실존 동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공룡의 뼈화석들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고생물학자들이 공룡의 종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한 50개에서 100개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룡을 사이스모사우루스라 해요. 지진용. 얼마나 무거운지 걸으면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우리가 한 마리가 100톤이랍니다. 자, 근데 코끼리가 몇 톤이에요? 5톤인데 사이스모사우루스는 100톤이 되는 겁니다. 100톤. 근데 이렇게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닭처럼 작은 것도 있어요. 컴프소고나투스라 해서 가장 작은 공룡이고 개체수로 보면 제일 많은 공룡입니다. 자, 공룡 몇째 날 창조됐을까요? 예?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하늘에 새들을, 그 다음에 물에 물고기 만들었죠? 물론 이제 어룡도 있고 익룡도 있죠. 그것들은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근데 육지에 있는 공룡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섯째 날 사람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과 공룡이 함께 창조됐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따로 출현했습니까?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함께 살았던 역사가 분명히 있었겠죠. 네. 성경에서 공룡에 대해서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룡은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사람과 공룡은 같은 시대를 살았다. 자, 공룡이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왜 공룡은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죠? 두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첫째, 노아 방주는 굉장히 거대한 방주입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아주 거대한 방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주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씨를 온 지면에 뭐 하려고요? 유전하게 하려고.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런다면 공룡의 암수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방주에. 근데 염려하는 건 뭡니까? 거대한 공룡이 들어가면 좁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이노사우루스가 알에서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면 우리 키만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대한 공룡을 집어넣을 필요 없이 종류를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뭐예요? 작은 공룡 집어넣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다 쓸 겁니다.
자, 대부분 공룡들은 매우 작은 공룡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공룡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단어가 우리 컴퓨터, 로켓 이런 단어도 전부 신조어입니다. 1828년에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룡은 1841년에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최초의 영어 번역은 언제 된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은 1611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예요? 공룡 단어 있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죠. 그래서 공룡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욥기 40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생물이 나오죠.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뭐가 나오죠? 개역 성경에서 하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마로 좀 보기 어렵다 이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히브리어로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뭐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요? 백향목이 성전에 대들보로 쓰는 나무예요. 7m, 10m가 되는 엄청나게 긴 나무예요. 그런데 이 동물의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어 있고 그 뼈는 녹관이고 그 가리대는 갈비뼈는 뭐처럼 되어 있대요? 새창살처럼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뭐다? 으뜸이다. 일단 하마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이죠. 내가 이 거대한 동물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하마는 아니겠죠.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하마가 아니더라고요. 하마의 그 새끼와 하마 어미의 그 꼬리를 봤더니까 백향목이 흔들리는 같은 꼬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번역하신 분들이 잘했다. 하마 대신 히브리어로 그냥 베헤못이라 쓴 게 더 낫다. 자, 백향목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룡은 이런 거대한 꼬리를 갖고 있을 거다는 거죠. 자, 이분이 주인일까요? 아니면 이분이 주인일까요? 적어도 사이스모사우루스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욥에게 이것이 창조물의 으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자, 욥이 사이스모사우루스를 봤을까요? 네,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공룡과 사람은 함께 창조돼서 같은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죠. 공룡 완전히 멸종하고 한참 있다가 인간이 출현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뭐가 맞는 겁니까? 성경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요, 진화론이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룡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을 조사하여 봅시다. 이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룡과 인간이 만난 적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공룡은 백악기 말에 지구에서 사라졌으니까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 진화론적 연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 도처에 전해오고 있는 공룡과 같은 용에 관한 전설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오래전에 보면 그 고대 바벨론의 영웅인 길가메시가 있었는데 수풀에 살고 있는 아주 거대한 용을 그가 죽여서 영웅이 됐다는데 그 용이 아주 거대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역사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였던 또 로마 제국의 총사령관이었던 플리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코끼리가 나지만 인도에는 코끼리와의 영원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용이 살고 있다. 코끼리는 그 코로 이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용은 자신의 머리로 코를 박아 숨을 못 쉬게 하며 연한 부분을 파괴한다. 이디오피아에도 용이 있지만 인도에 있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몇 미터 된다고요? 9미터 가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 있는 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와 같은 기록들이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룡과 비슷한 묘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 인도를 정벌 했죠. 그때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도 일부 지역에 차지했을 때 그는 커다란 신적 경애를 받고 있는 거대한 뱀들과 마주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동굴에 살았고 씩씩 소리를 내며 거칠게 숨을 내쉬자 모두 겁에 질리고 당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컸고 머리만 내밀었는데 몇 미터래요? 32미터 가량 되었고 그것의 눈은 커다란 둥근 마케토니아 방패의 크기였다. 눈 한 알이 방패 크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동물이었는지 병사들이 겁에 질렸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공룡에 해당되는 묘사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썼죠. 실제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다 뭐라 써놨냐면 중국 황제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 뭘 탔대요? 용들을 왕의 마차를 끄는데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 중국의 책에도 보면 치료에 호염이 있는 용의 피, 지방, 침, 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록을 보면 용 자체가 실존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또 공룡의 거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용이 실존 동물이었다면 뭐일 가능성이 높다? 공룡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두 번째 증거로는 공룡과 사람의 발자국이 함께 찍힌 겁니다. 미국에 이제 페룩시 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그때 기근이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강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때 이제 요게 잘 보시면 여기에는 무슨 발자국입니까? 공룡의 발자국이 있고 그 안에 사람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화석으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1900년도 초에 그때 이제 발견이 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그때 빅뉴스를 탔거든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파가지고 이걸 이제 고가에 팔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미국 페룩시강에서 공룡의 발과 사람 발 함께 찍힌 것은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는데, 그것은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되어진 거고요. 실제 사진으로 찍고 보고된 거에 보면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찍힌 것들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하고 2004년에도 재탐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의 발자국과 공룡의 발자국이 함께 찍혔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누구 발자국이 쭉 가고 있죠? 이쪽으로는요, 공룡 발자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찍힐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같이 살아야만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면 화산이 폭발이 됐는데 공룡과 사람이 함께 도망갈 수 있겠죠? 그때 발자국이 이제 찍히게 됐고 엄청난 열에 의해서 바로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인이 하석지대에 보면 안내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자, 공룡 발자국 보입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누구 발자국이 있어요? 사람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표지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 발자국 모양의 하석은 뭐로 남는데요? 연구과제로 남아 학술적 가치가 높다. 자, 심플하게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룡과 사람 발자국 함께 찍혔으면요, 함께 살았다고 결론 내리면 되는데 뭐로 볼 때 안 맞죠? 진화론적으로 볼 때 안 맞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았다. 그리고 연구할 가치가 매우 높은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찍혔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로 보게 되면 벽 하나 사람의 예술품에 그려진 공룡의 모습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의 도장입니다. 도장. 자, 근데 도장을 쫙 펼쳐보면 뭐가 굉장히 길죠? 목이. 근데 뭐가 또 길어요? 꼬리. 그래서 이제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비슷한 모자이크들이 있고, 호주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 살고 있는 강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선교사에게 그려준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크기하고 이 짐승의 크기가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싸우는 장면 속에 보면 공룡의 위 속에 사람이 그려져 있고, 형태를 보게 되면 물속에 사는 플래시오사우루스를 닮았습니다. 고대 인디언들의 그 그랜드 캐년의 그림 벽화에도 보게 되면, 자, 요게 뭔지 아시겠죠? 사람인데 요거는요,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디언들이 그린 거 보면 사람을 그려놨는데 요는 뭘 그렸죠? 아파토사우루스를 그려놨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저가 찍은 건데, 저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캄보디아의 유창룡 형제님 아시죠?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CM리읍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어떤 그 과학자가 앙코르와트 사원 중에 타프롬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동물들의 문양을 새겨놨는데 공룡의 문양을 정확하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CM리읍을 가게 되면 이 사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게 돼서 제가 직접 가서 그때 집회 때문에 갔습니다만 확인을 하고 제가 인증샷을 찍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벽에 동물들 각양 문양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문양도 그려져 있죠? 공룡인데 무슨 공룡이죠? 등에 골판이 있는 스테고사우루스를 정확하게 기록을 거기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만 이 스테고사우루스를 정확하게 새겨놓을 수 있을까요? 보지 않았으면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어렵겠죠. 예전에 12월 31일 날 9시 뉴스에 올해 7대 미스테리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앙코르와트 벽에 스테고사우루스 문양이 정확하게 새겨진 것이 2000년 전쯤에 이게 2000년 전 문화가 아니고 한 800년 전 문화에서 새길 수가 있는가? 자, 뭐로 보면 미스테리죠? 진화론으로 보면 미스테리지만 성경으로 보면요, 사실이죠. 왜냐니까 대부분의 공룡들은 언제 멸종이 됐을까요? 대부분의 공룡들은 언제 멸종이 됐습니까? 뭘 고민을 하십니까? 노아 시대 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대부분 지층이 형성이 될 때 공룡 화석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공룡 쌍은 생존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세속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만 실제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빙하기 때에 이런 공룡들이 아마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을 거고 아주 소수의 공룡들만 아주 깊은 강이나 바다 또 아주 울창한 숲을 이런 데에 일부가 생존에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발견이 되고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아마 이렇게 이런 벽화 이런 데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앙코르와트가 얼마나 그 수풀이 우거졌는지요. 앙코르와트를 누가 발견했을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자기 선조인데도 모르고 선조이고 앙코르와트 제국이 엄청 그 동아시아의 넓은 면적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은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앙코르와트 그 거대한 것들이 수풀에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발견됐냐면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점령하면서 프랑스 군인에 의해서 엄청난 거대한 수풀에서 앙코르와트 고대 제국이 드러난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울창한 수풀이 우거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소수의 적은 수의 그 공룡들이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을 정확하게 그렸다면 뭐일 가능성밖에 없다. 봤으니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문화의 그 페루의 이카 지역에 잉카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기 무덤에 많은 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근데 돌들에 뭐가 새겨져 있죠? 자, 이 공룡은 무슨 공룡이죠? 트리케라톱스에 있는데 사람하고 싸우는 장면입니까? 아니죠. 그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안장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이 공룡을 타고 지금 아마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알로사우루스가 사람과 싸우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거나 디플로도커스가 또 사람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을 매우 당황케 하는 것이 뭐냐면 공룡 피부의 화석들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공룡 피부 화석입니다. 피부에 보니까 이렇게 둥근 원형 뿔들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새겨놓은 거에도 보면 정확히 뭐가 그려져 있죠? 뜨문뜨문 원형 뿔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묘사까지도 정확하죠. 뭔지 이해됐습니까? 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까? 보지 않았다면 새겨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자기 같은 데에도 새겨넣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 그 카펫에도 새겨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명으로 보게 되면 이제 멕시코의 그 추피쿠아로 문명이라 해서 이것도 이제 2000년 전 문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공룡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리주둥이 공룡이라든지 또 트리케라톱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요. 이것들이 이제 오늘날 공룡과 매우 닮은 공룡들이죠. 자, 요거는 뭘 만들어 놨죠? 등에 뭐가 있습니까? 골판이 있는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브론토사우루스, 오늘날 이제 화석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려놓은 모양하고 실제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만든 모양이 매우 어떻습니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구아노돈에 대한 것도 참 재밌는데요. 이구아노돈이 처음에 발견된 게 이 이빨이 화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코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상도를 그렸어요. 이구아노돈 상상도를.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가 더 발견되면서 꼬리가 길다 해서 이렇게 처진 꼬리로 그림 상상도를 그렸습니다. 이제 더 많은 뼈들이 발견되면서 머리하고 등뼈하고 꼬리뼈가 수평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2000년 전 문화에서 보니까 이구아노돈 모양하고 일치합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몬테레이 만이라는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거대한 사체가 떠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체는 플래시오사우루스였는데 목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6미터가 되는 플래시오사우루스의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 왜 당황했을까요? 사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죠? 아마도 빙하 같은 데 보존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룡 멸종이 언제입니까? 6,500만 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긴 기간이죠. 과연 빙하에 보존이 돼 있다고 해도 이런 사체 형태로 보존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과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쟁이 됐었습니다. 빙하에 보존이 되지 않았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뭐죠? 최근까지도 살아 있었을 공룡의 사체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수 같은데 심심치 않게 타는 게 뭡니까? 거기에 미국에 보면 챔프레인 호수라고 해서 굉장히 크고 깊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 촬영되는 동영상이 뭐죠? 물속에 사는 플래시오사우루스의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자주 미스테리다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학 잡지에 실리는 것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997년에 처음 소개된 것 같습니다. 공룡이 화석이 아니라 화석이 되지 않는 살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논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2005년에도 보니까 화석이 되지 않는 혈관 속에 있는 뭐까지 찍었죠? 적혈구까지도 아주 선명한 형태로 남아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찍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연구된 거 보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들이 화석이 되지 않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 뼈 안에 골수 있잖아요. 골수 세포, 그 다음에 뼈 속에 있는 뼈 세포까지도 다 화석이 되지 않는 형태로 추출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조직들은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탄력성이 있어서 잡아당기면 손을 딱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쉽게 말하면 아주 싱싱한 조직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발견해서 보고한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제 메리 슈바이처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혈액 시료가 있어서 쉽게 보면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어떤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와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룡뼈에 남아있는 것인가? 내가 발굴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뼈에서 뚜렷하게 발견할 당시 무슨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놀라가지고 처음에 발견해서 자기 그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선임 교수가 있는데 그 선임 교수한테 이걸 갖다 드리지를 못했어요. 이거 갖다 드리면 뭐라고 생각할까 봐요?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봐.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과학자조차도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을 했는데 이러한 신선한 조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그 교수한테 보고했고, 그 교수도 굉장히 놀라게 됐고 결국 이것을 사이언스지에다 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이언스지에 실어놓은 그 요약본을 제가 봤더니까 뭐 하여튼 화석이 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이제 신선한 조직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서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6,800만 년 동안 단백질이 보존되어 왔다. 뭔 얘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6,800년 동안 이 공룡의 사체가 신선하게 보존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6,800몇 년 동안 공룡의 단백질이 보존되어 왔다. 이렇게 썼고 실어준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연도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절대 출간해 주지 않습니다. 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보존되는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무조건 무슨 연대를 넣어줘야 돼요? 진화론적 연대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진화론적 연대를 안 넣어주면 이제 과학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엄청난 논쟁과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6,800만 년 동안 보존됐다는데 어떻게 보존됐는지 그것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논문이 출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멸종된 공룡 단백질에 뭐까지 다 확인했다고요? 아미노산 배열까지 다 확인해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아마 슬라이드 없어서 제가 지금 어제 제가 좀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료 읽으면서. 자, 화석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측정법이 뭘까요? 과학적 측정법. 예? 예,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예, 화석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탄소 연대 측정법은 그 이제 만든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5만 년 이내 것만 측정이 가능하대요. 왜냐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검출기로 탄소 14를 검출하는데 5만 년이 지난 거는 탄소 14 양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대요? 검출이 불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공룡뼈를 화석을 발견한 사람들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5만 년밖에 측정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자, 진화론에서는 뭐예요? 6,500만 년 전에 공룡 멸종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룡뼈 화석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탄소 연대 측정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당연히 없을 줄로 알고. 그런데 지금 이제 몇몇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본 겁니다. 대학에 있는 연구소의 여러 기관에다가 16개 샘플 시료를 채취해서 탄소 14를 측정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14개 표본에서 모두에서 뭐가 나왔대요? 측정 가능한 양의 탄소 14가 발견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약 18,000년, 49,000년 정도의 연대가 나왔습니다.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는 뭐냐면 지금 주류과학에서 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연대 측정하는. 공룡화석은 아주 오래전 거라고 해서 측정을 안 합니다만 근데 측정을 의뢰를 해봤더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최근 연대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룡도 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최근까지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논문들이 지금 2015년에 보고한 그런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망했을까요? 공룡이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자, 이게 아이들이 읽는 책입니다. 자, 아이들 읽는 책에서 잘못된 정보를 좀 찾아보시죠.
지구 위에 아직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무렵에 누가 살았습니까? 공룡이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이게 자연스럽게 진화론적 연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공룡과 성경, 공룡은 사실 제가 보니까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궁금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람과 공룡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뭐가 증거합니까? 여러 가지 유물들이 실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10분 정도 휴식하고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